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다는 원피스 1140화에서 신이 기사단 4명이 드디어 엘바프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리더인 샴록은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이 게임이 과거 갓벨리에서 진행되었던 인간 사냥 게임과 매우 흡사할 것이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이 과거 인간 사냥 사건에서 로저의 적단의 구도이고 왼쪽은 이번 원피스 1140화에서 등장한 루피와 조로의 구도인데요. 굉장히 흡사하죠.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엘바프의 거인들을 사냥하기에는 이 4명만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심지어 로키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열쇠를 확보했기 때문에 천룡인들을 증오하는 로키가 엘바프에 복수하는 행위를 하기 전 그들을 먼저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덤으로 루피와 밀짚모자 일행들도 존재하죠. 과연 4명의 신이 기사단은 어디에서 이런 여유가 나오는 것일까요? 만약 이 4명의 전투력이 전부 샹크스급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여유가 이해는 되지만요. 그리고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오다의 벽화를 통해 최종장의 비밀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는 가반을 통해 엘바프가 터져나갈 만큼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정지었다는 것입니다. 가반은 루피에게 엘바프를 떠날 때까지 엘바프가 살아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코퍼 가반은 로키의 봉인이 해제되고 신의 기사단들이 날뛰는 엘바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다가 공개한 벽화의 힌트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종장에서 펼쳐질 대결 구도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피스의 이야기는 구시대부터 신시대로 이어져 오면서 각각의 인물들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오다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어지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벽화를 해석하면 그 다음 전투의 매치업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샹크스와 키드가 최종장의 매치업의 떡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2명의 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키드와 샹크스의 전투력의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오다는 가끔 뜬금없는 포텐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키드와 로우가 빅맘을 이겼던 에피소드 역시 그중 하나라고 보고 있죠. 저는 위에서 오다가 강조하는 이어지는 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오다가 키드를 샹크스를 보면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키드와 샹크스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이 2명은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왼쪽 팔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2명은 왼쪽 얼굴에 큰 상처가 있다는 것까지 똑같고 심지어 폐환색을 가진 선장이라는 점도 겹칩니다. 이러한 공통점과 작중에서의 많은 악연 때문에 키드가 샹크스를 쓰러뜨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독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까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시대 샹크스의 역할을 키드가 해줄 수는 없지만 이 2명의 연결고리는 확실히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드는 샹크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샹크스의 카무사리에 자신의 해적단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죠. 저는 이대로 키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등장하여 샹크스에게 도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샹크스와 키드의 매치업이 말도 안 되는 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키드가 승리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샹크스 역시 자신의 역할은 신시대의 주역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간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신시대의 주역 중 한 명인 키드를 완전히 죽여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신시대의 주역에 오다는 3선장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인정받을 만한 상대와 싸워서 이기거나 인상적인 싸움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드에게는 샹크스는 완벽한 상대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미호크 사이의 매치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매치업에 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뭐랄까요? 약간 논외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과거 그 자리에 존재하는 최강자를 상대로 승리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조로가 최강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호크와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류와 싸움도 보고 있지만 물론 시류와 싸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시류가 현존하는 최강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로가 시류를 이겨도 크게 얻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뭐랄까요? 오다가 설정부터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미호크의 첫 등장부터 혼자 다니는 컨셉에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다니며 가장 강한 참격을 날리는 검사에 심지어 샹크스와의 과거 스토리를 공개할 당시 미호크가 샹크스와 동급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공개되면서 미호크의 주가는 하늘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정상 전쟁에서는 흰수염에게 직접 참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말도 안 되는 강함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 공개된 현상금에서는 4왕급 액수를 기록하며 미호크는 최소 4왕급의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들이 더욱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호크는 원피스 극초 반부터 조로의 스승에 가까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호크라는 캐릭터가 현재 스토리 라인에서 상당히 외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로가 미호크와 싸워야 하는 명분도 없을 뿐더러 싸워서 조로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조로가 싸우기 위해 찾아가더라도 미호크가 싸움을 피하고 조로의 강함을 인정해주고 사진이 직접 최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림이 더 어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가장 많은 루피의 마지막 상대입니다. 최종장이 계속 진행되며 루피의 마지막 상대가 이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종 상대일까를 생각해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무가 마지막 상대라는 이론은 너무 진부하고 너무 뻔한 클리셰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최종장의 반전 요소 역시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은 루피와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같이 성장해온 느낌이 너무 강하고 루피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최종 목적지로 달려가는 라이벌과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다가 검은 수염에게 타인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빼앗을 수 있는 설정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검은 수염은 루피의 성장에 따라서 파워앤플레이에 자유로울 수 있고 쉽게 말해 검은 수염은 이 능력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파격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기에도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다는 록스 디지백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해적왕과 해군의 전략적인 동맹을 그려냈죠. 해군 역시 세계 정부의 진영임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 보스가 검은 수염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이어지는 의지와 그 것들이 새로운 상황으로 재현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가지고 미래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록스 디지백의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오다는 검은 수염을 록스 디지백의 환생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다는 신문십답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과거 대해적이었던 록스 디지백이라는 인물의 행적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면서 지백과 비교가 가능해졌는데요. 검은 수염 해적단의 함선에 지백이라는 단어가 붙는 점과 록스와 티치의 본기지가 벌집이라는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두 명은 D의 일족이라는 공통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 해적단의 해적선 이름이 샤베로브 지베코인데 록스 디지백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오다는 지백은 범선의 호칭이기 때문에 우연일지도 모르고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아니라면 완벽히 아니라고 하는 오다의 성격상 이 정도면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었죠. 저는 검은 수염의 마지막은 그 누구보다도 추악하고 더러운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힘까지 욕심내는 과정에서 자멸하는 그림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루피와 싸우는 과정 또는 싸움이 끝난 후에 벌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루피의 마지막 상대가 검은 수염이 아니게 되면 이제까지 오다가 쌓아왔던 검은 수염이 설정이 전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무와 비교를 해봐도 루피와 쌓아온 서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감 면에서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검은 수염의 목표는 록스 디지백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차세대 이무의 자리에 오를 인물이라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미호크의 대결 구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미호크는 오다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만들어 놓은 논의 캐릭터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항상 건강하세요.